네, 쌤, 오늘장 보면서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장 막판으로 갈수록 낙폭을 확대했던 국내 증시, 결국에 엔비디아발 악재가 시장의 투심을 뒤흔든 것 같은데 비트코인도 내려갔고요. 환율은 안정세를 보였으나 외국인들은 오늘도 팔았고요. 시장 어떻게 바라볼까요? 이제 아침에 장 마감 후에 미국에서 그 반도체 수출 통제 이 부분이 결국에 오늘 우리 시장을 하락시킬 것이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어제도 고점 지수의 상단,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 아시아 증시 모두 지수의 박스권 상단에 왔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할 모멘텀이 없으면 결국에 관세, 빼빼료 관세 이슈로 인해서 지수는 조정받을 수 있는 입장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에 오늘 지수 하락은 반도체 통제 이슈로 인해서 결국에는 관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이것이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냐 아니면 일시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걸 판단해야 되는데 그것을 판단하는 지표가 이제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주관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영향은 하루 이틀 더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외국인들이 장 초반부터 코스피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반도체 섹터들은 지수 하락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피해야 되고 매수한다면 결국에 정책 관련 섹터로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매도가 강화되면서 외국인들 동시호가부터 장 마감까지 이렇게 크게 매도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좀 긍정적인 요인을 찾아보자면 결국 이제 3시 20분까지 외국인들은 대략 4,950억 정도 매도했는데 결국에는 지금 매도를 축소시켜 놨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선물 역시도 장 초반에 매수했지만 어제 외국인은 선물 매수가 강한데 이게 결국에 좋지는 않을 거다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전환됐을 때는 어제 상승한 것만큼 주가는 조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렸는데요. 결국에 장 막판까지 선물 매도가 증가됐어요. 3시 5분까지 외국인들 약 2,500억 가까이 매도했는데 결국에 다시 이제 들어놓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들이 이제 어떤 거냐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우려해야 될 부분들은 환율과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거는 비트코인 가격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오늘 봐야 되는 것들은 이제 환율 측면을 보면 어제도 원엔이 장중 1,000원 이상 갔다가 되밀린 것이 단기적으로 이제 부담스러운 요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오늘 상황에서도 원엔은 1,000원을 돌파한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렇다면은 원엔이 지금 1,000원을 돌파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고점을 찍었던 게 지난 4월 9일이에요. 1,026원 11전까지 갔기 때문에 결국에 엔화가 약세 기조를 보인다면 결국에 지수는 좀 더 흔들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우리가 보면 원달러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달러 약세 때문에 긍정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건 달러보다는 원화 쪽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우리가 이제 기술주들, 나스닥의 M7주들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비트코인과 굉장히 유사하게 움직인다. 이런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보시더라도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어제 장중 2% 가까이 상승했지만 결국에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어제 상승폭 둔화 마감되면서 오늘 2% 하락하는 그런 맥락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내일 시장에서 지수의 하락 조정은 불가피한 그러한 시점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볼 게 지금 선물 시장을 보면 미국 시장 역시도 하락하고 있는 그런 맥락이거든요. 그러면 반도체 수출 통제로 인해서 나스닥 지수가 2.5% 내로 하락이 마감된다면 일단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한 우려 요인은 어느 정도
반영됐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우리가 이제 미국 시장을 봤을 때 미국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마찬가지고 자, 이 지금 현재 개파락했던 이 고점을 돌파할 모멘텀 없다. 지금 다우 같은 경우는 300일 근접했기 때문에 결국에 바닥권을 확인해야 되는 그런 과정인데 1차적으로 지난번 봤던 38,400포인트 바닥 테스트가 나올 것이고 나스닥 역시도 고점 300일 저항과 고점에 돌파할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 16,387 여기까지는 조정폭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자, 일단 반도체 수출 통제이기 때문에 반도체 낙폭이 어디까지 낼지가 이제 그게 가장 큰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3,750포인트 위 저가를 이탈하는 모습 본다면 결국에 지수는 한 단계 더 조정은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지수 바닥은 확인됐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관세 위협의 정점은 다 다다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고객 예탁금 또한 청약 때문에 빠져나갔던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 마켓머니 펀드 역시도 자금이 유출됐다가 다시 유입되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아울러서 CMA 역시도 안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우리가 한번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그동안 신용융자가 급증했던 부분이 지금 4월 들어서 신용융자가 급감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18조 원에서 지금 대략 16조 원대로 떨어진 그런 상황이면 이게 신용융자가 16조 원 이하로 갔을 때는 지수의 반등 구간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관세 오늘 같은 경우는 수출 통제 이 부분으로 해서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결국에 관세 우려는 어느 정도 반영됐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우리가 내일 시장에서 미국이 하락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이제 매수 전환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봤을 때 시장에 자금이 유입 몰리는 쪽들이 결국에는 정책 관련 섹터들이거든요. 그리고 정책 중에서도 이제 가장 우선시되는 부분이 인공지능 섹터라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는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 어제 같은 경우 뭐 200조, 어디다 200조를 투자하는지 모르겠지만 200조를 투자하겠다. 민주당에서도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 이런 맥락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하면 인공지능 에이전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월요일 점상 노트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의료 AI라든가 원격 진료라든가 로봇이라든가 보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굉장히 폭넓게 우리가 시장의 매기가 이동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일시적으로 악재 우려가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원자재도 금이 2% 이상 올라가면서 신고가를 경신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금값이 떨어지는 시점, 거기가 다시 한번 지수가 반등할 수 있는 그러한 포인트 될 것 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조정을 크게 우려하지 말자. 왜냐하면 바닥권을 확인했기 때문에 내일 시점에서 미국 시장 확인하고 지수가 하락한다면 그 시점에서 우리가 매수해야 될 것이고 매수의 1순위는 조기 대선 정책 관련주들로 우리가 집중해 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바닥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시장의 하락을 걱정하지 말자, 우려하지 말자 말씀 주셨고 정책주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포착 섹터 살펴볼 수 있을까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볼 게 최근 들어서 조선 섹터들이 미국이 한국에 발주할 것이고 중국의 발주를 통제할 것이다. 이런 부분 때문에 조선 섹터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오션이라든가 HJ중공업이라든가 HB현대중공업이라든가 삼성중공업 이런 조선 섹터들이 지금 3일째 쉬어가고 있는 그런 맥락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상황에서 볼 거는 HJ중공업 이런 쪽으로 한번 3일 동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있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HJ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난 11일 급등했던 부분이 미국이 한국에 조선을 발주할 것이다. 이 부분 기대된다라는 것과 주한 미 해군 사령관이 HJ중공업을 방문해서 MRO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라는 거거든요. 특히 HJ중공업은 미국의 MRO 관련 인증을 획득한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2025년도부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된다라는 것이고, 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최근 지난 금요일부터 현재까지 봤을 때 HJ중공업 같은 경우는 크게 매집 성격의 주체들이 아직 빠져나가지 않은 맥락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이 지금 HJ중공업 같은 경우는 매집 주체들은 아직 남아있는 시점이고, 또 연기금 쪽들이 매수해 들어왔던 현재 가격대, 지금 지난 11일과 14일 대량 매매 매수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틀 동안 그렇게 크게 빠져나가지 않은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HJ중공업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가 봤을 때 낙폭 과대 맥락이 될 수 있다. 그래서 7,200원부터 내일 동시호가. 그렇다면 오늘 종가 부분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한데, 오늘도 보면 분봉상으로 보면 7,320원까지 2시 30분에 밀렸다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내일 시점에서도 7,350원 전후에서는 매수 기회를 주지 않을까. 그래서 7,200원부터 동시호가 매수하고, 손절은 6,700원 이탈 시점을 손절을 보시고, 욕심은 저는 이 고점을 돌파하는 거지만 시장이 워낙 불확실하니까 1차 목표는 직전 고점 9,700원 도전해보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초가 공략주 받았습니다. HJ중공업 보시면 되겠고요. 7,200원에서부터 시초가, 매수 자리, 그리고 목표가 9,700원, 손절가 6,700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쌤, 이제 내일장 관전 포인트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밤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소매 판매 지표 나오고요. TSMC 실적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자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제 경제 지표, 소매 판매는 그렇게 개선되는 지표는 아닐 거라고 이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기사들을 쭉 보면 소매 판매가 위축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수의 마이너스권 영향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것은 반도체 수출 통제, 이것보다는 강도가 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하락은 불가피하지만 내일 TSMC 실적은 좀 긍정적으로 기대된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있어요. 그럼 TSMC가 움직이면 TC 본딩이라든가 여기서 또 유리기판 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일 시점에서는 우리가 한번 주목해야 될 거는 게임 세카를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일 민주당 게임 특유에서 게임 업계 담당 대표자들과 소통 간담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게임주들도 그동안 낙폭이 굉장히 좀 크게 나온 그런 시점들이기 때문에 게임 섹터들을 우리가 내일은 한번 우선순위로 두고 접근해 봤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내일은 게임 섹터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가 있다 보니까요. 자, 우리 다냐쌤의 종목 AS 가봐야 될 텐데요. 자, 먼저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했던 첫날에 받았던 종목인데요. 로봇주 분위기가 어제까지 좋더니 오늘은 좀 빠집니다. 큰 폭의 하락은 아니고요. 시장 자체가 힘들어서 그랬던 걸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오늘 내심 기대했던 거는 ETF 편입에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을까, 이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시장이 빠지면서 같이 빠졌지만, 자,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기관들 매수가 그렇게 크게 유입되진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우리가 봤을 때 26만 4천 원을 지켜준다면 목표 주가 그대로 유지하자. 대신에 26만 4천 원 이탈한다면 일단 손절하고 현금 확보하는 쪽으로 우리가 시장을 봤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이제 캠트로닉스예요. 오늘 제일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좋다 말았던 게, 일단 기술적으로 저는
오늘 시장에 보면 이 300일을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고 오늘 유리기판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부각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뒤통수를 맞은 게 결국에 트럼프의 반도체 수출 통제 때문에 반도체 섹터들이 밀리면서 같이 밀렸거든요.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5,500원을 이탈하면 일단 손절 잡았기 때문에 요거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피로틱스 같은 경우는 장중에 5%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플러스까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다면 캠트로닉스 역시도 우리 25,500원을 일단 손절 기준 잡으시되 우리가 보는 거 지금 보면 오늘 같은 경우는 21,750원까지 왔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을 한번 매수해보자. 그래서 우리 목표는 28,000원, 29,000원이지만 1차로 볼 때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25,500원 부분까지 한번 보고 25,850원 돌파하면 28,000원, 9,000원까지 유지하자. 이거는 반도체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겠지만 낙폭과대 맥락이고 내일 TSMC 실적 발표했을 때 위기판이 다시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캠트로닉스까지 AS 해봤는데요. 25,500원 손절가 말씀 주셨지만 일단 29,900원까지 분할 매수 여전히 가능하다. 이렇게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쌤, 오늘 코나 아이가 잘 갔어요. 앞서 시황 봐주실 때 정책주 계속해서 봐야 된다 말씀 주셨는데 오늘의 양봉 전환 결국에는 다시 한번 매수 시그널 보여준 걸까요? 오늘 이제 정책 관련해서 어제 코나이가 빠진 거는 하나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대주주가 주가 상승해서 매도했다라는 것 때문에 말았는데 결국에 코나이라든가 웹캣이라든가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소득 관련 이슈는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정책의 연속성은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자 웹캣이 같은 경우도 우리가 봐야 될 거는 1차적으로 11,100원을 지지하는지 보자. 11,100원을 이탈했을 때 10,000원 선에서 이런 거 똑같이 해줄 코나이도 마찬가지거든요. 대주주 지분을 매도해서 주가가 급격히 빠졌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4만 원 이탈했을 때는 우리가 기다리는 가격은 26,000원, 7,000원 부근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나이 같은 경우는 대주주 매도로 해서 급락했지만 27,000원 전후에서는 이하에서는 코나이도 역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만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나아이는 일단은 지금 자리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AS도 여기까지 일도양단 함께 했습니다. 다녀쌤 인사드릴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